아까 반대포 방법이란 얘기를 했었죠, 그죠? 런 스위칭, 반대포 테크닉에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그 반대포 테크닉에 대해서 그래도 보여지는 언급만 딱 하면 언급만 할게 진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어, 왜안 되지?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반대포 방법 써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볼래 한번? 안 써봤죠, 그죠? 어렵진 않은데 설명 한번 끄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네모 반듯 하잖아요, 그죠? 네모 반듯 한데 네모 반듯 안 해도 돼요. 이미의 모양이면 되거든요. 지그지그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포트를 4개를 만들어 놓고 A, B, C, D를 해놨죠, 그죠? A, B, C, D를 해놨는데 전류를 I, A, B, A에서 B로 전류를 흘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를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요 D, C 있을 포텐셜을 어디에 넣겠습니까? 전류를 A에서 B로 흘려줬으면 포텐셜은 D하고 C 중에 어디에 더 넣겠어요? D에 더 넣겠죠. 그래서 전압을 VDC, VDC, IAB, IAB, VDC라 그래서 ABCD 포트에서 IAB, VDC 하게 되면 요거를 B를 나타낸 게 RABCD라. 왜냐하면 AB에 전을 흘려주고 CD에 전압을 쟀는데 차원은 ohm인데 일반적인 ohm과 다르죠. 왜냐하면 전류를 흘려준 것하고 전압을 잰 것이 틀려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돌려주면 이제 BCAD면 여기 BC에서 전류를 흘려주고 AD에 전압을 재요. 얘도 차원은 저항인데 ohm인데 실제 우리 재료에 저항은 아니거든요. 저항은 아니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RABCD하고 RBCD하고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 저항하고 이렇게 돌려주고 전압을 잰 거 B하고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고 전압 잰 거하고 두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등전이면을 따랐을 때 여기 등전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모에 등전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전류를 흘려줬잖아요, 그죠? 흘려주면 등전이면이 이래 되겠죠.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잰 거는 이 정도의 전압이 되겠죠. V, A, B, C, D 있으면 V, D, C 전압은 여기 사이의 전압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죠? V, D, C는 V, A, B보다는 낮을 거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실효의 등전이면 요 전이면 자체가 이런 네모난 거를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전류 이렇게 흘려주면 등전이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전압을 잴 때 이렇게 전압을 재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삐딱한 경우는 우리가 사실 예측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임의의 모양에 대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A, B, C, D. 심지어는 어떤 모양도 하냐면 시료가 이런 모양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압을 내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A, B, C, D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걸어주고 전압을 재고 여기를 걸어주고 전압을 재면 요게 요 사이에 재료의 리지스티비티가 나와요. 요게 반대포 방법이거든요.
이게 반대법 방법이라고 하고, 이 F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F는 F 함수라는 거는 F 값을 거꾸로 계산하는데, 요 A, B, C, D, B, C, D의 값이 있으면 요 B가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똑같으면. 0이 될 때 이 F가 0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지 않고 2배다 그러면 2 빼기 1, 2 더하기 1 그러면 3분의 1, 2 되는 F값. 그래서 B에 따라서 F값 다 수치해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재밌게도 리지스티비티가 딱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로의 두께 로그 2분의 파이 해주고 두 개의 재는 요거에 더한 것을 평균하고 이 F값, 요 값의 B에 따라서 결정된 F값에 곱을 해주면 리지스티브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반대법 방법이라 그래서 그 임의의 모양을 가진 시로에 4개의 전구를 붙여서 그 시로의 방망이에 대해서 리지스티브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 반대법 방법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가정이 뭐가 있냐면 이 제로가 호모지니스해야 돼요. 얘가 호모지니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해야 돼요. 자, 호모지니스 아이소트로픽, 요게 실외에서 어떤 특성인, 어떤 걸 호모지니스하고 어떤 걸 아이소트로픽 하는지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겠습니까? 한번. 는 이제 호모지니스 반대가 뭐냐면 헤테로지니스죠. 헤테로지니스는 다른 재질의 어떤 접합, 다른 재질을 붙인 거고, 호모지니스는 균일한 물질이란 뜻이거든요. 균일한 물질인데, 그러니까 이제 x, y의 덴시티가 같다. 로 x, y는 다 같다. 이런 식으로 좌표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같은 재질을 나타낼 때 우리 호모지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소트로픽은 아이소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트로픽이 이제 트로피컬이 뭡니까? 트로피컬. 우리 그 주스 팔 때 트로피컬 있지 않나요? 그 뭐죠, 그게? 유행에서 많이 마셨죠? 여름에. 트로피컬이 적도잖아요, 적도. 그러니까 그 각이라 뜻이거든요, 각. 이제 어떤 트로픽이 중간에 위도가 0도인 이런 각에 대한 아이소트로픽은 돌아가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일정한 거거든요. 아이소트로픽은 지금 클로바 모양의 반대포 제로가 있을 때 얘가 돌아가면서 했을 때 제로가 다 같은 리스판스를 보여주는 거가 이제 아이소트로픽입니다. 그리고 호모지니스는 재질이 다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만 반대포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얘가 이 조건이 깨어지는 순간 사실은 반대포 메소드를 못 쓰거든요.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균일하지 않고 만약에 쭉 늘렸어요. 이렇게 쭉 늘렸으면 비닐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쪽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내부적으로 한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렬이 되면 얘는 방향에 따라서 정리도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정렬된 부분은 정리 잘 들어오고, 정렬되지 않은 부분은 저항이 크고, 그렇게 되면 아이소트로픽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재질 자체가 아예 리스판스가 틀리거든요. 틀리게 돼서 이런 반대포 방법을 못 쓰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대포 방법이 이제 변형된 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균일한 건데, 균일하지 않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정렬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로 xx, 로 xy 이런 텐서를 표현합니다. 텐서. 리지스티브 텐서 들어봤죠, 여러분? 이건 VIR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IR인데 V는 IR인데 여기에 V가 R, I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래 되는 거죠. V의 1, V의 2, V의 3은 R11, R12, R13, R21, R22, R23, R31, R32, R33 하고 얘가 I1, I2, I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텐사를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보는 것처럼 아나이스트로피한 경우입니다. 아이소트로피 아닌 경우 아나이스트로피. 예를 들면 방향에 따라서 로 XX, 로 XY 있으면 이 방향을 만약에 XY라 그랬으면 여기를 XX 그랬으면 이제 XX가 로 XY보다 크다 해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혹은 로 YY 이렇게 해서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비장이 틀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텐사로 표현을 해서 등방하지 않은 그런 재료인 경우는 이 반대쪽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고, 그거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몽고메리 돼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폴리피트를 잴 때는 여기서 전류를 위에서 흘려주고, 그다음 여기에 전압을 잽니다. 전압을 재는데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 자기장을 바꿔서 플러스 자기장, 마이너스 자기장에 대한 차이, 걔가 홀 볼트가 되거든요. 열이 됐을 때 전류를 펴주면 홀 볼트 생기겠죠. 그죠? 생기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온라인이 틀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말을 제가 써서 그런데 일반적인 홀 이펙트는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고 I 플러스 I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줍니다. 흘려주고 홀 이펙트를 잴 때는 여기에 이제 VH 플러스 V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전압이 정확히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VH는 0이거든요. 얼라인이 딱 되어 있으면 퍼펙트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VH 플러스하고 VH 마이너스가 0이 됩니다. 정확히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약간은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VH 플러스 VH 마이너스가 약간 0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때 이제 자기장을 걸어줄 때 플러스 자기장과 해줄 때 한쪽 걸리는 것과 반대로 되겠죠. 그 두 개를 빼준 게 홀 전압이 되거든요. 홀 전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온라인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자 봐요 한번. 요 VH 플러스는 홀 전압은 우리가 VH 플러스하고 VH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VH에 자기장 B를 걸었을 때는 V 홀하고 V 미스매치 있고 V 홀에 마이너스 자기장일 때는 마이너스 VH하고 플러스 V 미스매치. 왜냐하면 V 미스매치는 I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얘를 빼주면 실제 홀 전압은 VH는 2분의 1의 VH의 B 마이너스 VH의 마이너스 B의 2분의 1. 이게 홀 전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얼라인을 빼주는데 이렇게 해준 것처럼 반대포 방법에서도 전류를 좀 임의의 모양이지만 이렇게 전류 흘려주고 반대편 전압을 잴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바로 홀 전압을 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장에 의한 홀 전압을 잴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아이소트로피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금처럼 아나이스트로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나이스트로피한 경우는 우리가 몽고메리 메소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몽고메리 메소드라는 걸 쓰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나이스트로피한 경우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실을 갖다 놓고 이거를 이제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제고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제고 똑같은데 이게 이제 비등방이니까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계산식이 달라져서 이제 이거를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번 쓴 걸 보여줄게요. 한번. 좋은 논문은 아닌데 제가 별로 좋은 논문은 아닌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초창기에 참여했던 건데 그리고 이거 했는데 잠깐만요. 써놨다. 저는 제출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논문입니다. 자, 봐요 한번. 이런 재료가 있는데 왜냐면 제가 확신을 못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MOS에 보면 레이어드 재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전자체거든요. 이게 천상제고 레이어. 그래서 이 레이어의 평면 방향의 전기전도도하고 수직 방향의 전기전도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책같이 쉬프트로 쭉 여러 장이 붙어 있으면 쉬프트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좋고 쉬프트의 수직한 방향 전기전도 다 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층, 또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여섯 층 이렇게 됐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은 전기 전도도가 높아요. 시그마 XX, 시그마 YY는 좋아요. 똑같고 시그마 X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시그마 GG라요. G 방향. 근데 시그마 GG가 시그마 XX보다 작고 시그마 GG가 시그마 YY보다 작아요. 왜냐면 이 층간에 그 전기저항 큰데 표면상에서는 전기저항이 작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반대포 방법을 생각해보면 전극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위에서 바라보면 반대포 방법이 되죠. 이런 반대포 방법이 되죠. 그죠? 전류해주고 전압주고 전류해주고 전압주고 그러면 이 평면상에 리지스티브티 측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래 한 개, 두 개 있죠. 밑에다 옆에다가 더 달아요. 더 달아서 요렇게 해줘요. 요렇게 해버리면 지금 4개가 어떤 4개냐면 지금 요렇게 4개거든요. 네모 반듯한데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을 재고 여기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을 재면 지금 이 방향으로는 전기전도가 좋지만 이 방향 전기가 나쁘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층간에 층을 따라서의 전기전도도하고 층을 수직으로 한 전기전도도를 우리가
개선해낼 수 있거든요. 개선해서 이제 초전도체 얘를 보면, 자, 봐요, 한번. 초전도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C거든요. 수직 방향. 얘는 수직 방향이고, 얘는 AB 방향. AB 방향은 층상. 층에서 AB고, C는 수직의 방향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재밌는 실험 결과이기도 해요. 왜냐면, 평면상에서는, AB상에서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저항이 쭉 줄어들고 약 올랐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요 층을 수직으로 된 거 있죠. 수직된 거는 저항이 증가하죠. 했다가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층 가는 반도체성을 띠고 있고 여기 층 플레인상에서는 금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레이어드 제로에서 이렇게 이제 요 수직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플레인 방향 카파 없어야 되는데 이 방향에 전기적으로 거꾸로 끄집어 내고 살 때 이런 방법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조그만 실호일 거잖아요. 그죠? 네모난 거. 벽돌 같은 실호인데 얼마만큼 작은지 감을 잡아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으냐면, 자, 봐요, 한번. 자, 티피컬 사이즈. 실험 사이즈.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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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0.6mm, 0.6mm, 그 다음 두께가 0.05. 거기에 선을 4개 붙여요? 6개 붙이는 거죠. 근데 최대한 많이 8개 붙이겠죠. 이 점을 8개 붙이는데 현명 아래서 붙였거든요. 이걸. 현명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코너에다가 딱 붙이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 기억나는 게 1.5mm, 0.6mm, 0.05mm 굉장히 얇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 붙일 때 이래 붙이고 이래 붙이고 이래 붙이고 이래 붙인 다음에 뒤집어서 이래 붙이고 이래 붙이고 이래 붙이고 이래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8개를 붙여놓고 여기 전류를 여기 흘려서 재고 여기 흘려서 재고 하면 기하학적으로 다 재고 해서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방향 수직 방향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층간하고 그다음에 층상 이거를 비장 빼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붙이는데 이때로 어때? 그때는 어땠냐면 현명 아래에서 금선이죠, 금선을 가지고 실버 테스트 했는데 현명 아래에서 붙여가지고 현명 안에서 손을 떨리냐 이거죠. 약간 떨리면 이제 떨린 주기를 잘 봐서 이렇게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틀 했었어요. 이틀하고 이제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는데 제가 원치 않는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기 나오죠. 여기에 아나이스로피가 레시스티비티를 재는 것을 몽고메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대포 방법이라는 것은 반도체에서 그 비장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이고 아까 손쉽게 임의의 얇은 박에 대해서 임의의 모양에 대해서 모양 상관없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고 몽고메리 방법이라는 것은 아나이스로피한 걸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유용한 방법이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거 보면 한 5분만 쉴까요? 제가 찾는 동안 5분만 쉽시다.